먼저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점심 먹고 한잔 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네, 자, 첫 소식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소식부터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하겠다는 약속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윤 대통령 방미 첫날인 현지 시간 24일 오후에 첫 일정부터가 이제 영업사원의 면모를 보였었죠. 예. 넷플릭스의 테드 서렌도스 CEO 직접 만나서 25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예. 이어서 윤 대통령 현지 시간 25일 오전에는 워싱턴 DC에 있는 한 호텔에서 열린 투자 신고식에 참석해서 미국 첨단 기업 6개사로부터 총 19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2조 5천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는데요. 그러니까 이틀 만에 총 44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조 8천억 원의 투자를 유치한 겁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대규모 투자를 결정해준 6개사의 CEO들에게 일일이 감사를 전하면서 첨단 산업 투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 의지를 밝혔고요. 또 대한민국에 투자를 약속한 6개사는 앞으로 청정수소, 반도체, 탄소 중립과 같은 다양한 첨단 산업 관련 생산 시설을 우리 국내에 건설할 예정입니다. 예. 그런데 그 넷플릭스 투자 소식을 놓고요, 해프닝도 있었다고. 이게 무슨 일이죠? 네, 양이원영 의원, 민주당 의원이죠. 예. 이를 잘못 이해해서 이제 비판을 했었던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윤 대통령이 넷플릭스에 3조 3억 3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렇게 반대로 이해를 한 거죠.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는 거로 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면서 지금이 해외에 투자할 때냐, 투자를 끌어와야 할 때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때에 난데없이 넷플릭스 투자라니 생각 없이 퍼줄까 봐 불안하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양이원영 의원은 오해임을 확인하고는 해당 글을 삭제하고 다시 새로운 글을 올렸는데 새로 올린 글에서도 여전히 비판적인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미 결정된 투자권으로 넷플릭스와 사진 찍으러 가신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비판을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또 비판 수위를 함께 높이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의 대통령 순방 시작부터 아니면 말고식 선동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글 삭제하고 도망간 양이원영 의원 찾는다, 쥐구멍에 숨었나라고 비판을 하면서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정정 게시글을 올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참 요즘에 말로 이루어지는 공방이 너무 많네요. 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기밀 유출 사건 많이 얘기했었죠. 대통령의 언급이 또 있었죠. 거기 관련해서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NBC 방송과 현지 시간 24일 진행한 인터뷰 내용이 25일에 MBC로부터 보도가 됐는데요. 윤 대통령이 미국이 동맹국들에 대한 첩보 행위가 드러난 데 대해서 이제 거북함을 드러냈다라고 전하면서 그러면서도 이 사안은 한미 동맹을 지지하는 철통 같은 신뢰를 흔들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한국은 자유 같은 가치 공유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모두가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밖에서 PD님께서 이 원문을 좀 읽어줘라, 이런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제가 하필이면 참고를 위해서 뽑아왔는데 이제 그 거북함을 드러냈다라는 표현이 awkwardness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장 읽어드리면 Though he acknowledged the awkwardness of the U.S. being exposed spying on its allies, Yoon sai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was built on a high level of trust. 그러면서 이제 여기 쌍따옴표 이게 등장을 해요. When you have that trust, you don't get shaken, he said.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굳건히 믿고 있으면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한미 관계의 어떤 굳건함을 인터뷰에서 드러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화니까 굉장히 부끄럽네요. 아니요. 김영민 아나운서 발음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푹 빠져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그런 인터뷰 했는데요. 지금 그러면은
그것도 그렇지만 그러면 무기 지원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네. 무기 지원에 대한 얘기도 기자들이 꼭 물어봤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포탄 주요 생산국인 우리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서방이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대규모 민간인 공격이 발생하면 기존 방침은 바뀔 수 있다면서도 예.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상황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미 백악관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지원 강화하라는 압력 받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MBC라고 말씀하셨죠? 미국 그렇습니다. 방송이. MBC 하면은 북한이 미사일 도발하면 그 누구보다 빨리 속보 치는 그런 그 언론인데요. 예, 북한의 일단 최근 도발에 대한 관심 또 보였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북한 문제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경우에 경제적인 인센티브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예. 그런 협상을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중요한 건 북한이 감히 핵무기에 의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이런 윤 대통령의 입장을 두고 MBC는 보수 성향의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북한에 더 강경 노선을 보인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예. 윤 대통령 바로 전에 대통령 하신 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책방준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저 인근에 주택을 사들여서 이 예. 평산 마을에 자신의 책방, 평산 책방을 열었는데요. 어제 현판식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현판식 시간보다 좀 일찍 와서 이해식 민주당 의원과 함께 방문한 강동을 지역위원회 방문객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는 모습 보이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동네 주민들과 다 같이 모여서 떡과 다과 나누면서 조촐하게 개점을 축하하는 자리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제 온라인 북클럽 운영 계획 밝히기도 했고요. 예. 이 책방이 지역 주민들의 문화 공간이 되고 사랑방이 되고 그리고 지역의 명소이자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자랑거리가 되길 기대한다. 이렇게 입장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판식 같다는 말씀하셨으면 그러면 오늘 뭐 영업 첫날이 될 것 같은데 손님 많았답니까? 네, 오늘 영업 첫날이었고요. 예. 일단 가실 분들을 위해서 정보 알려드리면 영업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요. 예. 월요일은 쉽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날이라서 10시보다 더 일찍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동네 주민들을 비롯해서 전국의 많은 분들이 예. 찾아와서 책을 구경하고 또 구입하는 풍경이 연출됐습니다. 예. 가면 문 전 대통령은 항상 있는 겁니까? 문 전 대통령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자신을 책방직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예. 하루 중에 일정 시간을 정해서 직접 응대를 할 걸로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는 재단법인 평산책방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운영위원회가 운영을 담당하지만 또 방문했을 때 운 좋으면 문 전 대통령 만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책방이 문 전 대통령이 소장하고 있는 책 1,000권을 포함해서 3,000권 규모로 영업을 하고요. 다양한 분야의 책을 소장하고 판매를 하겠죠. 또 흥미로운 점은 이 책방의 한쪽 서가에 보면 네. 문재인이 추천합니다라는 코너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퇴임 후에 문 전 대통령이 읽었던 다양한 책들이 이 코너에서 소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무슨 연예인이 하는 뭐 음식점도 그렇지만 아마 대통령이 있는 시간에 가장 책이 많이 팔리겠죠. 네, 저도 다음에 한번 같이 방문해 볼까요? 아, 저는 그렇게 멀리까지는. 예,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금융당국이요 소시에테 제너럴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 대한 조사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그런 소식도 가져오셨어요? 네, 최근에 삼천리, 하림지주, 대성홀딩스 등 8개 상장사가 무더기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예. 이 종목들이 외국계 증권사인 소시에테 제네랄, SG 창구를 통해서 대량으로 매도 물량이 집중됐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사태에 주가 조작 세력이 개입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고요. 이와 관련해서 서울 남부지검은 주가 조작 의심 일당 10명 출국 금지 조치했고요. 금융위원회도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예. 근데 가수 김창정 씨도 거기에 투자를 해서 큰 손해를 본 걸로 알려졌다고요? 네, 임창정 씨가 이 주가 조작 의심 일당에 투자한 이들 가운데 한 명인데요. 예. 그래서 처음에 범죄 가담 의혹이 일었었습니다. 그런데 임창정 씨가 다시 입장을 냈는데 오히려 나도 피해자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예, 예. 30억 원어치를 샀는데 지금 잔고에 1억 8,900만 원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임창정 씨는 좀 억울하다는 입장이고 수사, 조사,
성실하게 협조하겠다라는 입장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예,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일명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돼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혜가 옥중에서 또 소송 계속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수감 상태에서 남편 명의로 가입한 수억 원대 생명보험금 받기 위한 소송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예.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8부가 이 이은혜가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8억 원 규모의 보험금 청구 소송 심리하고 있는데 예. 이은혜가 이걸 2020년 11월에 소장을 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이은혜의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이 돼야만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은 뒤에는 이 소송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항소심 판결 나온다고요? 네, 오늘 나오는데요. 아, 오늘이요? 네, 예. 서울고법 형사 6-1부가 잠시 뒤에 오늘 오후 2시에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혜 그리고 공범 조현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 기일을 진행합니다. 검찰은 이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두 사람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는데요. 예. 검찰의 입장을 살펴봐드리면 피고인들은 우연히 물에 빠진 기회를 이용해 구조하지 않아서 살해한 게 아니라 물을 무서워하는 걸 알면서도 여러 차례 시도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부작위가 아니라 행동으로 물에 빠지게 한 자귀로 평가된다라고 강조하면서 예. 엄벌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씨와 조 씨는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자귀. 해야 하는 것, 부작위 해서는 안 되는 것 이걸 말하는 거죠. 자, 끝으로 JMS 관련 속보도 챙겨오셨습니다.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한겨레 단독 보도로 나온 소식인데요. 예. 정명석이 쓴 책들이 여전히 대학 도서관에 버젓이 비치가 돼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아하. 정명석이 현재까지 7권의 시집을 펴냈는데요. 특정 출판사를 통해서 꾸준히 발행되고 유통돼 왔고요. 한겨레가 서울에 위치한 10개 대학에서 확인을 해봤는데 사랑과 평화다라는 책이 9개 대학에, 시의 여인이라는 책이 8개 대학에, 또 시로 말한다라는 책이 7개 대학에 비치가 돼서 예. 열람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또 이번 JMS 사태는 특히 여성 피해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많은 여자 대학들도 별다른 조처 없이 이 책을 비치하고 있었다고 하고요. 예. 여대 중에서 검색 제한, 대출 제한이 돼 있었던 곳은 이화여대와 강주여대 두 곳뿐이었다고 합니다. 예. 바쁜 가운데서도 이렇게 오늘 책 얘기 많이 했는데 바쁜 가운데서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 우리 김영민 아나운서인데 책을 네? 잘 사십니까? 아니면은 뭐 도서관 가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서관 가기가 너무 귀찮고 또 반납하기 귀찮잖아요. 예. 근데 이제 또 돈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북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자책. 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와 또 비슷하시네요. 예.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